자, 하면 오른쪽 하단을 한번 봐볼까요? 오른쪽 하단.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저희들이 컴퓨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시간 나오고 하는 부분 있죠. 아래쪽에 시간 나오는 이 부분을 트레이 아이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트레이 아이콘 위쪽을 봐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기어 같은 모양이 있을 거예요. 기어. 그죠? 기어 같은, 설정 같은 기어 같은 모양이 있을 거예요. 트레이 아이콘 화면상의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기어처럼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건데 거기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워크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뜰 거예요. 그죠? 즉 말해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쓰겠냐 그런 아이콘이겠죠. 그죠?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바뀌나? 자,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지원합니다. 3D 베이직은 3D 모델링 할 때 쓸 거고요. 마찬가지 3D 모델링 그리고 오토캐드 클래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2013 이하 하이 버전에는 저희들이 도구막대로 되어 있었어요. 한번 봐볼까요? 얘 한번 클릭 한번 해볼까요? 오토캐드 클래식 하면 인터페이스가 싹 바뀔 겁니다. 자, 이거를 저희들이 9버전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도구막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버전, 그죠? 9버전으로 도구막대로 바뀌실 거고요. 사용하시기에는 여기 보시는 여기 클래식 버전이 좀 편하긴 편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쓰실 버전이 좀 상위 버전을 많이 사용하실 거라서 그리고 2016 이상 버전은요. 오토캐드 클래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예 이런 인터페이스 자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요. 맨 윗단에 있는 드래프팅 앤 어널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예, 예. 이게 저희들이 2013 이상 까시면 무조건 기본으로 지원되는 인터페이스고요. 이 기준으로 저희들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면 나오신 분들은 여기 저희들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수업을 해요. 그죠? 주말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오실 때마다 인터페이스가 바뀔 수가 있어요. 사용자가 쓰기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혹시나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사용하던 인터페이스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아래쪽에 있는 워크 인터페이스 선택하셔서 여기 있는 드래프팅 앤 어널레이션으로 체크만 해주시면 기본 인터페이스로 돌아와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체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옆에 팔레트 메뉴가 뜰 건데요. 이거는 닫으시고요.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맨 아래쪽에 요 막대기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요 막대기. 요 막대기. 요 막대기가 가장 중요한 막대기입니다. 캐드는요, 이 막대기만 잘 보면요, 캐드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캐드란 놈이 어떤 놈이냐면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용자가 뭘 시켜야 돼. 되게 단순해. 그래서 얘한테 뭘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하실 건데, 명령어를 입력할 때 여기 타이버 커맨드라고 하는 명령어 집어넣을 수 있는 이 창에다가 명령어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은 여러분들 뭐 위치를 어디에다 두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막대기 잡아서 움직이시면 되긴 되는데 아무 데나 두셔도 되고요. 자, 그 대신 이 창을 좀 내리셔서 한 세 줄 이상은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저처럼. 저는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위로 올려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은 밑에 두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명령어 창이라고 하는데요. 이 창이 한 3개 이상, 줄 3줄 이상 보이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윗단에 보시면 저희들 리본 메뉴라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는 메뉴들이 위에 다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여러분들 아마 까만색으로 표현되실 텐데 이 까만색 화면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작업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아이콘으로 아마 여러분들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조금 열을 조금 띄워 드릴게요. 저랑 같은 조건을 좀 바꿔야 돼서
아래쪽에 보시면 상태 표시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으로 보이시는 자리도 있고 이름으로 안 보이고 아이콘으로 보이는 자리도 있을 거예요. 자, 아이콘으로 보시면요. 헷갈려요. 어떤 아이콘인지. 또 마찬가지 이 아이콘은요. 버전이 바뀌면 위치랑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름으로 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름 또는 아이콘 있는 쪽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클릭은 하지 마시고 마우스 가져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하시면 이런 메뉴가 나올 텐데 이 메뉴는 어디에 됐나에 따라서 좀 바뀔 건데 이 메뉴 중에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기 유저 아이콘에 체크되어 있으신 분들은 아이콘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체크를 한번 꺼보세요,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체크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마우스 갖다 대고 유저 아이콘을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자, 기본 설정이 이렇게 아이콘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으로는. 아마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혹시나 캐드 설치하시면 이렇게 아이콘으로 보이실 텐데 이 아이콘을 이름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아무 데나 가져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유저 아이콘 체크 해제 하시면 이렇게 이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해놓으시면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캐드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잠깐 봐드리고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다들 잘 계시네요. 자, 일단 캐드랑 친해집시다. 자, 지금 하는 게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따라해요. 지금은 그냥 뭔지 하나도 모르셔도 돼요. 자, 이 캐드라는 놈은요, 명령어 체계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명령어를 이 캐드 프로그램한테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입력을 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 툴을 사용한다. 2번, 자판으로 명령어를 친다. 3번, 풀다운 메뉴를 사용한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방법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여기 리본 메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될 도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메뉴를 클릭해도 되고요. 툴을 클릭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친다, 작성한다라고 해서 제가 좀 전에 모든 명령어는 이쪽에서 다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쪽에다가 명령어를 직접 치는 방법도 있고요. 자, 풀다운 메뉴라고 해서 지금은 안 보이는데 여기 풀다운 메뉴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 중에 저희들은 뭘 쓸 거냐면요. 명령어 작성법을 쓸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쓰셔야 되냐면요. 버전이 바뀌면요. 메뉴의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툴로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그 툴밖에 못 써요. 버전 바뀌면 못 찾아 어디 있는지 도대체. 할 줄 아는데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못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명령어를 직접 치시면요. 옛날에 제가 얘기했던 도수 버전을 사용하셔도 할 수가 있고요. 최근 버전인 2021을 쓰셔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자, 명령어 입력 방식도 다시 두 가지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단축키 말고 그냥 풀 명령어를 다 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 나실 때마다 공부하셔야 되는 게 영자판은 좀 칠 줄 아셔야 돼요. A가 어디 있는지 B가 어디 있는지 저도 영타 한 100타도 안 나와요. 그냥 A가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이 정도는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풀 명령어로 쓸 때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단축키를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길어야 한자, 길으면 세자, 짧으면 한자로 간단하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CAD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일단 먼저 간단하게 툴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리본 메뉴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라인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라인, 그죠? 라인은 말 그대로 선 그리기라는 게 되겠죠, 그죠? 자, 이 툴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선택, 클릭. 자, 클릭을 했더니 여기 코맨드 줄이라고 하는 명령어 창이라고 할 겁니다. 이제부터 얘를 제가 명령어 창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명령어 창을 잘 보시면 라인 툴을 클릭했더니 얘가 뭔가 바뀌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CAD는요. 명령어 체제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 명령어를 입력을 받고 다시 사용자한테 물어봐요. 맨 아래쪽에 나오는 지문이 지금 CAD가 할 수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영어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first point라고 해서 첫 번째 점이 어디입니까? 라고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CAD한테 첫 번째 점이 어디다 라고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마우스 지시고 아무 위치에나 클릭. 자, 클릭하면 첫 번째 점이 사용자 눈에 보여질 거고요. 다시 위쪽에 또는 아래쪽에 있는 명령어 창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뜨냐?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을 찍을래? 올 또는 언더라고 해서 전 단계로 돌아갈래?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CAD를 사용하실 때는요. 이 명령어 창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얘 말고 딴 거는 절대 못해요. 얘가 바보라서. 요거 시키는 것밖에 못해요. 자, CAD가 다음 점을 물어보니까 다음 점을 찍어볼까요? 아무 위치에나 클릭. 그랬더니 다음 점을 보여주고요. 다시 또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을 또 찍어볼까요? 클릭. 또 다음 점을 찍어볼까요? 클릭. 다음 점을 찍어볼까요? 클릭. 다음 점을 찍어볼까요? 클릭. 자, 더 이상 그릴 게 없다라고 하실 때는 자, CAD 명령어에 명령어를 실행해라, 명령어를 종료해라는 엔터키나 스페이스바예요. 다 끝났다라고 하시면 엔터키를 쳐주시는 거야. 또는 스페이스바. 자, 지금은 엔터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하면 명령어가 종료되고 자, 명령어 창을 봐보시면 타입 오 커맨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상태를 명령어 대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명령어는 명령어 대기 상태일 때만 사용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툴 중에 지금 다시 배울 거예요. 자, 서클이라고 되어 있는 툴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모양이 원이겠네요. 그죠? 원 그리는 명령어고요. 얘 툴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 했더니 이 CAD라는 프로그램이 원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받고 다시 사용자한테 물어봐요. 센터 오브 포스클이라고 해서 원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아니면 뒤에 쪽에 있는 3포인트, 2포인트, TTR로 그리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요거 지금 무시하시고 저희들이 원의 중심을 안다라고 가정하고 아무 위치에나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아무 위치에나 클릭 했더니 사용자가 클릭한 위치에 원 중심을 보여주고요. 마우스를 펼쳐보시면 원 모양이 대충 나올 건데 그려져 있는 화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윗단에 있는 코맨드 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명령어 창을. 자, 명령어 창을 봤더니 지문이 뭘로 바뀌었냐? 자, 라디우스 오브 스클이라고 해서 라디우스가 반지름이란 뜻이에요. 이거 나중에 따로 배울 겁니다. 원의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자, 반지름 한 100짜리 원 하나 그려볼까요? 100이에요. 자판으로 칩시다. 자, 그리고 가만 기다리면 안 되겠죠. 명령어를 입력해라. 명령어를 실행해라. 명령어를 종료하는 엔터키나 스페이스바라고 했습니다. 엔터키나 스페이스바를 쳐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반지름 100자리가 그려지면서 명령어가 종료되고 다시 명령어 대기 상태로 넘어가 지실 겁니다. 자, 지금 그려지는 이 화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명령어 창이라고 하는 거를.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이 캐드라는 놈은요, 되게 단순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명령어 창에 있는 것만 실행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해볼까요? 자, 자기도 모르고 클릭을 한번 했어. 자, 클릭을 한번 했더니 어때요? 지문이 바뀌었죠? 어퍼 사이드 코너, 다른 쪽 코너를 지정해 달라고 하는데 얘 위쪽에 있는 명령어 창 확인하지도 않고 나는 선을 그릴래, 나는 또는 원을 그릴래 이런 명령어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얘가 몰라요. 꼭 여기 있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원하는 지문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키보드에 있는 ESC 있죠. ESC가 캔슬이에요. 취소. ESC를 막 눌러서 취소를 시키시고 다시 명령어 대기 상태인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명령어를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판으로 라인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L-I-N-E. 자, 대소문자 상관없고요. 대문자를 하시든 소문자를 치시든 마음대로 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글이나 엑셀,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뭘 넣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한번 클릭해주고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클릭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자판을 치면요. 여기 코맨드 창에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십자가 마우스 커서를 굳이 위로 안 올리셔도 돼요. 무조건 치면 코맨드 창이 있는 명령어 창으로 올라가 지실 텐데 저는요. 십자가 마우스 커서 옆에 쳤더니 이쪽에 문자가 들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요. DYN이라고 해서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좀 사용자 쓰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기능인데 처음 배우실 때는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헷갈려요. 지문 보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기능을 끌 건데 펑션 키 F12번이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다이나믹 인풋이라는 이 기능을 ON 또는 OFF 시키는 기능입니다. 자, ESC 캔슬 하신 다음에 F12번 한 번만 누를게요. 한 번. 자, 그러면 저희 눈치 좀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제가 상태 표시줄이라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아래쪽에 봤더니 저는 F12번을 한 번 눌렀더니 불이 들어왔어. 불이 들어오면 ON인 상태. 불이 안 들어와 있으면 OFF인 상태. 자, 저는 지금
dyn이라고 해서 다이나믹 인풋 상태가 on인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판을 막 쳐볼게요. 어떻게 되나. 어때요? 십자가 마우스 커서 밑에 뭐가 나오죠, 그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된다라고 하시면 캔슬 ESC키를 몇 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F12번 누르면 아래쪽에 보이시는 다이나믹 인풋에 불이 꺼질 거고요. 아, 그러면 F12번이 오프되어 있는 상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아무런 자판이나 막 눌러보시면 코맨드 창에 뭐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막 쳐놓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되나? 막 치시고 아무렇게나 치시고 엔터. 자, 쳤더니 얘가 제가 막 쳤던 ASD, F, ASA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키를 명령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더니 얘가 알 수 없는 명령어입니다. F1번을 눌러서 도움을 받으세요 라고 뜨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맨드 창을 정말 열심히 보셔야 돼요. 한 일주일만 열심히 봅시다. 일주일 정도 지나시고 나면 캐드랑 친해지실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라인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L-I-N-E 를 치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명령어를 실행해라. 명령어를 종료해라. 값을 입력해라는 엔터라고 했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캐드가 입력을 받고 사용자한테 물어보네요. 첫 번째 점이 어디냐고. 그러면 사용자가 첫 번째 점을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죠? 아무 위치에나 클릭. 자, 지문 또 바뀌었죠. 다음 점이 어디냐? 클릭. 다음 점이 어디냐? 클릭. 다음 점이 어디냐? 클릭. 다음 점이 어디냐? 클릭. 더 이상 그릴 게 없다라고 하면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쳐서 종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그러면 코맨드 줄 명령어 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명령어 대기 상태로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는 풀 명령어가 아닌 단축키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라인이라는 명령어는요, 단축키가 L이에요, L. 라인이라는 선을 그리는 명령어고요. 단축키는 L이에요, L. 얘는 선 그리기. 단축키 L만 넣으시고, L만 넣고, 엔터 한번 쳐볼게요. 엔터 치시면 똑같이 L이 라인이라고 입력을 받고 마찬가지 첫 번째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네요. 아무데나 찍을까요? 한 두세 점 찍으시고 엔터 쳐서 종료토록 할게요. 종료. 자, 이런 식으로 이 캐드는요. 얘랑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명령어 치고 지문 확인하고 지문상에 원하는 행동을 해주시면 돼요. 점을 찍으라면 점을 찍으시면 되고요. 반지름을 넣으라고 그러면 숫자로 반지름을 표현하면 되고요. 선택을 하라면 선택을 하면 돼요. 자, 저희 이제 좀 필요 없는 거 그렸으니까 몇 개만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그냥 따라하세요. 자, 여기 리본 메뉴에 보시면 여기 이쪽에 보시면 자, 지우개 같은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요게 이레이저 지우는 기능이에요. 요거 한번 클릭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로 클릭. 자, 클릭을 하시면 자, 뭐부터 확인해라? 항상 지문부터 확인하자. 명령어를 실행 또는 클릭을 하시고 나시면 꼭 지문을 확인을 하시는데 자, 지문을 봤더니 이레이저라고 하는 아이콘을 선택을 했고요. 그랬더니 지우는 명령어를 입력을 받고 사용자한테 물어보네요. select object라고 해서 얘를 저희들이 객체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따로 깊숙하게 배울 거예요. 지금은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객체를 선택해라 라고 하니까 지우고 싶은 거 선택하면 되겠죠. 자, 마우스로
지우고 싶은 거 몇 개만 선택하세요. 클릭 했더니 한 개를 찾았습니다. 또 선택하세요 라고 하네요. 친절하게 선택된 거는 점선으로 보이고요. 선택되지 않은 거는 아직 실선으로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자, 또 한번 클릭 한번 해볼까요? 지우고 싶은 거 클릭. 자, 또 한 개를 찾았고 토탈 2개고요. 다시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한 두세 개 선택할까요, 여러분들? 다는 지우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시면 가만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명령어를 실행해라, 값을 넣어라, 종료해라는 전부 다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라고 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러면 엔터키를 치셔도 되고요. 자, 선택했던 게 지워지면서 다시 명령어 대기 상태로 넘어가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주차, 3주차 정도까지 명령어를 한 2D, 한 60개 정도를 배우실 거예요. 60개 정도의 명령어를 배우실 건데 전부 다 이런 형식의 기능입니다. 코맨드 줄만 잘 보시면요. CAD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발 명령어 창 좀 봅시다라고 하는데 요거 안 봐요. 보라고 해도 안 봐. 자기 그리는 것만 봐. 잘 그려지나. 그러면 나중에 원하는 명령어의 값이 아닌 다른 걸 하시면 꼬여버려요. 그러면 이제 멘붕이 와요. 나는 왜 안 되지라고. 항상 명령어 창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CAD라는 프로그램은요, 명령어 체계의 프로그램이고요.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수업할 때는 일일이 자판으로 칠 거다. 그래서 풀 명령어를 넣을 수도 있고 단축키를 넣을 수가 있는데 CAD 명령어마다 단축키가 다 존재해요. 없는 것들은 단축키를 만들 수도 있어요.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단축키를 눌러서 명령어를 실행을 할 거다. 자, 명령어를 실행, 명령어를 종료, 값을 입력하는 거는 엔터키나 스페이스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화면 제어하는 것까지만 보고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자, 여러분들 도면 그리시다 보면 화면을 제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화면 제어하는 명령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명령어냐면요. 일단 먼저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줌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화면을 이동시키는 판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이 두 명령어도요. 단축키가 있습니다. 줌은 Z, 화면 이동, 판이라는 거는 P, 줌은 화면 확대 또는 축소시키는 기능이고요. 판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화면을 이동시키는 기능이에요. 화면 이동인데 자, 이 명령어 안 쓸 겁니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면 제어하는 명령어는 줌이라는 화면 확대 축소하는 명령어랑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는 판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는 전부 다 저희들이 휠을 사용할 거예요. 마우스의 휠. 자, 마우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얘를 제가 마우스 클릭하세요 라고 할 때, 그죠? 왼쪽 클릭하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세요 라고 하면 오른쪽 부분 누르시면 되고요. 가운데 있는 휠 있죠? 그죠? 얘를 휠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휠 가지고 화면을 확대, 축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휠 마우스를 밀고 뚜루룩 당기시면 화면이 확대, 축소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 십자가 마우스 커서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화면을 모아주고 화면을 멀리 벌려줘요. 자, 만약에 나는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고 싶어 라고 하면 당연히 마우스 커서를 이쪽으로 좀 가지고 와서 확대 축소를 하셔야지, 바깥쪽에 두고 하시면 어떻게 된다? 얘를 기준으로 모아지고 얘를 기준으로 멀어질 테니 점점 더 이쪽 부분이 안 보여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면을 확대 축소하실 때는 여기 보이시는 십자가 마우스 커서를 확대하고 싶은 위치에다가 대충 가져다 놓으시고 휠 마우스를 밀고 당기시면 화면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나는 이 정도의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화면상에 지금 이 옆에 원이 있는데 원이 지금 안 보이죠, 그죠? 그러면 화면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야지 이쪽에 있는 도면이 보이겠죠. 얘를 화면 이동이라고 하고요. 휠 마우스를 꾹 눌러봅니다. 손바닥 같은 모양 나올 거예요, 그죠?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움직이세요. 원하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와, 위로 가, 밑으로 가,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휠 마우스를 밀고 당기면 화면 확대 축소. 휠 마우스를 꾹 누르시면 손바닥 같은 모양이 나오는데 꾹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상하 좌우로 움직여 보시면 화면을 이동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간혹 가다가 마우스가 튕긴다라고 표현을 해요. 줌을 하긴 했는데 너무 많이 줌을 해버렸어. 도대체 내가 그린 게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자, 그러실 때는 휠 마우스를요, 더블 클릭하듯이 두 번을 땅땅 눌러줍니다. 두 번 땅땅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그렸던 도면이 화면상에 꽉 차요. 그래서 혹시나 도면 그리시다가 내가 그린 거 못 찾겠어 라고 하시면 당황해 하지 마시고 휠 마우스 두 번 더블 클릭하듯이 땅땅 눌러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화면 제어하는 명령어, 화면 확대, 축소, 이동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얘들은 저희들이 그냥 간단하게 휠 마우스 가지고 제어를 하자. 휠 마우스를 밀고 당기시면 화면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확대, 축소는 여기 보이시는 십자가 마우스 커서를 기준으로 확대, 축소가 된다. 자, 화면을 이동하고 싶으실 때는 휠 마우스를 꾹 눌러서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움직이는 방향으로 화면을 이동시킬 수가 있다. 나중에 도면 그리실 때 화면 제어를 잘 하셔야지 도면도 빨리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제어는 이런 식으로 화면 제어를 한다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저희들 화면 제어 그리고 간단한 CAD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